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안의 주택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연상농이 아주 많이 핀 요 매물이 오늘의 매물이에요. 정원도 진짜 잘 가꿔져 있고 각종 유실수, 태양광 6km, 그 다음에 텃밭도 넓고 뒤에 임야까지 포함된 아주 넓은 매물입니다. 토지는 1718.5평이에요. 굉장히 넓습니다. 텃밭도 넓고 그렇지만 뒤에 임야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임야하고 옆에 전하구가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지목이 다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야도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대지하고 잡종지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는 여기 도로 밑으로 해서 조금 있어요. 1718.5평 중에 대지가 150평이고요. 건평은 33.6평으로 남향으로 지어졌고 2004년에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건폐율 20%, 용적률 80%로 일반 주택까지 지을 수가 있고요. 상수도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심야 전기 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경계는 포장되어 있지 않은 이 도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입하는 이 도로가 이분 토지예요.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여기를 따라서 대략 한 10분 정도만 걸어 나가시면 2차선 도로가 나옵니다. 그닥 멀지 않아요. 들어오면서 주택이 하나 있고 밑에 주택, 옆으로 해서 주택도 있고 저수지를 끼고 있습니다. 정원을 특별하게 굉장히 잘 관리를 해 놓으셨어요. 조경수 같은 경우도 동글동글하게 잘라 놓으셔갖고 너무 예쁘죠.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전지를 하시기 때문에 이쪽은 전지가 되어 있고 이쪽은 손 보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완성형 정원으로 꾸며 놓으셔서 정원수며 요실수들은 이미 다 자라고 과실도 잘 맺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화단처럼 되어 있는 텃밭으로도 활용하시는 이곳까지 포함입니다. 수선화가 폈다가 지고요. 이제 또 국화가 나오고 있고 가을에는 가을꽃, 봄에는 봄꽃, 여름에 피는 꽃 해서 계절이 바뀌면서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더라고요. 이쪽에도 이만큼 텃밭이 있고요. 여기에도 유실수가 있어서 감나무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안쪽에 주차장에 있는 곳은 잡종지입니다. 잡종지에다가 하우스를 지어놓고 그 밑에 주차를 해놓고 경운기나 농사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을 보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나무 좀 보세요. 이거는 아마 예전부터 여기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나무들인 것 같은데 여기에 앉아있으면 바람도 소통이 잘 되는 곳이라 이 나무 그늘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은 창고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 창고로 사용하시는 널찍한 하우스가 있어서 하우스 끝에서 조금 더 가가지고 임야가 다 이분 토지예요. 현재 집 뒤에 있는 임야도 이분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경계는 오셔서 측량을 하셔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주인분께서 대략적인 경계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구석구석 손이 안 미친 데가 없어요. 이분들이 주택을 짓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 살고 계셨던 것 같은데 20년이 넘게 살아오셨죠. 나이가 드시고 여러 가지 편찮으신 관계로 매매를 하려고 내놓은 거지 굉장히 여기는 애정이 많이 들어간 토지며 주택이며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과도 있고 이런데 요실수 관리하신 것도 따기 좋게 사다리 놓지 않고도 딸 수 있게끔 낮게 키우고 계십니다. 이쪽에 보시면 둥글레가 쭉 해서 많이 심어놨어요. 이쪽에도 복숭아 나무 또 있는 것 같고요. 철쭉꽃도 예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담을 가꿔주셨고 가운데 소나무도 관리도 이분이 잘 하셨지만 수영 자체부터 값이 나가는 소나무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해서 쭉 저렇게까지 조경수가 잘 되어 있고요. 이런 자연석 같은 경우도 진입하실 수 있게끔 해놨는데 품격이 느껴지는 집이에요. 이게 정원이 다 끝이 아니고 일부분만 보여드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있는 정원을 보여드릴게요. 반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고 한번 전지를 해놓으면 삐죽삐죽 나온 것만 이 사장님이 자르는 대로만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하는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고 정성은 말할 거 없는 정원이에요. 잔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관리를 하셨고 지나가면서 보면서도 그냥 눈이 가는 주택이에요. 수선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다 밀식을 해놔서 수선화 꽃 폈을 때 장난 아니었겠다 말씀을 드렸죠. 이 옆에 텃밭
이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농사를 엄청 많이 줄이셨어요. 그렇지만 마늘이나 양파, 콩 심고 감자 심고 이러셨네요. 상추 같은 경우도 심어 놓으셨고, 여기에 유실수 자두나무 3그루가 있대요. 그래서 이 집은 배추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자두나무 웬만한 유실수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는 자급자족이 가능할 수 있게끔, 농지는 굉장히 넓으니까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부추밭, 여기는 더덕입니다. 둥글레도 쭉 이렇게 심어져 있고, 보일러실이 따로 되어 있고 심야 보일러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해요. 중간에 바꾸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주 컨디션 좋습니다. 온수탱크까지 갖추고 있는 심야전기 보일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상으로도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리면, 옥상도 컨디션 괜찮죠. 방수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이 3kW짜리 하나, 또 3kW짜리 하나 이렇게 있어서 태양광이 6kW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 옥상에서 올라와서 보면은 저수지가 더 잘 보입니다. 저수지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있고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차선 도로도 차 다니는 거 보이시죠? 걸어서 10분이 채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저기까지만 나가시면 대중교통 이용하실 수 있고, 저 도로를 따라서 가시면 해수욕장이 근접해 있어서 놀러 가시거나 해로질 하시거나 낚시하시거나 이럴 수 있게끔 휴가를 즐기러 오실 수 있는 동네 면서 주택입니다. 경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밑에 텃밭과 요 위에 올라앉아 있는 저 밭, 그 다음에 요 일부분 산까지 이분들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밭은 하우스 끝으로 해서 잘라서 따로 분할해서 팔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이 집만은 따로 사고 싶어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집을 먼저 팔지 않고 토지를 먼저 팔고 집을 나중에 팔겠다 이런 생각이시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오셨던 분은 집부터 먼저 사고 싶다 이러셨는데, 집은 저 땅이 팔리고 나면 나중에 파신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저거를 남겨놓고 이 집만 팔고 올라가시면 도시에서 뭐 하시기도 어려우신데 토지 남겨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주택만 먼저 사시겠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매매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임야가 일부분 이렇게 해서 토지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장실이 외부에도 있어요. 농사 짓다가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게끔 되어 있고, 주방에서 나오는 문도 설치되어 있어요. 하우스도 있고요. 하우스 안에 건조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상추가 배추만 해요. 이런 하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면 땅콩 심어놓고, 또 이쪽에도 뭔가를 심으시려고 잘 정돈을 해놓은 밭도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언덕 위에 올라앉아 있는 저수지 뷰를 딱 볼 수 있는 이런 토지도 따로 파실 수 있다 이랬는데, 대략 하우스 끝선에서 잘라서 저 위에 임야까지 잘라가지고 대략 1000평 정도를 평당 15만 원씩 내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사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과 생산관리지역 혼재되어 있는데,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일반 주택까지 다 지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 집을 짓게 되면 이런 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소나무 사이사이로 보이는 저수지를 배경으로 해서 지으시면 아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이 서양이지만 살짝 틀어서 남서양 방향으로 지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집 같은 경우는 남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토지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임야가 내 토지이기 때문에 개발될 일이 없죠. 배산임수 자리에 지어진 주택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명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집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으면서 기초를 굉장히 높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 밑에는 창고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앞뒤로 다 있거든요. 요 옆에도 당연히 창고로 사용하시는 공간이고요. 농사에 필요한 것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뒤에 보일러실, 외부에 있는 화장실 이런 데다가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차고로 사용하시는 하우스 저 밑에다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창고 용도로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쪽 방향으로 현관이 되어 있네요. 이분들 베란다에 보시면 식물원 수준으로 되어 있는 선인장류들이 놓여 있는데, 이거는 물론 놓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용도실처럼 사용하시는 그 앞에 베란다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공간 활용도 좋다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 채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식물들 많이 가지고 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도 이렇게 놓으시면 된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현관이 굉장히 널찍합니다. 내짝 신발장이 있고요. 왼쪽으로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는 중문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내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와, 거실 널찍하죠? 남향 방향으로 창문이 있는 거실이 있고, 거실 옆쪽으로 해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맞은편에 안방이 있고요. 그 옆으로 해서 주방 안쪽으로 해서 다용도실, 그 다음에 맞은편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현관 옆에 방을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동양창이 아주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서 마당을 볼 수 있게끔 창문이 되어 있어요. 이 집은 어디나 문을 다 열어도 이웃집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은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이 이 집에선 좀 작은 방인데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유 있는 거실이죠. 이쪽에 4인 소파 놔져 있고요. 맞은편에 텔레비전이랑 장식장 놔져 있는데도 여유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고 남향 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해서 안방인데요. 안방도 사이즈가 이렇게 넉넉해요. 서쪽 창문과 남쪽 창문을 두고 있어서 채광은 굉장히 좋고요. 이 서쪽 창을 통해서 저수지도 보입니다. 침대를 2개 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백이 많이 남아있죠. 꽤 큼지막한 장롱, 문 뒤쪽으로 해서 서랍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뷰가 보이는 안방입니다. 뭐 말할 게 없이 전망은 너무 좋네요.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미닫이 문을 닫아서 차단을 해놓을 수도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분할을 해서 사용하시기 좋을 주방이고요. 이쪽에 4인 식탁을 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유 공간이 널찍해가지고 김치냉장고 2개, 그리고 큰 양문형 냉장고 하나, 3개가 있고요. 기역자 싱크대로 되어 있는데 널찍한 싱크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2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한샘 브랜드의 싱크대예요. 바닥재 같은 경우도 강마루 같습니다. 원목마루 같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컨디션 좋은데, 이것도 오셔서 그냥 사용하실 건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용도실이 옆에 있는데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문도 있는데 선반을 놓으셨기 때문에 수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냉장고하고 세탁기하고 이런 것들을 놓으셨어요. 채광도 아주 잘 되고요. 주방까지 보여드렸고, 이쪽으로 해서 수납장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고, 욕실입니다. 굉장히 넓죠. 욕조가 되어 있는 이런 욕실이고, 외부에 창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도 잘 되고요.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화장실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집을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방 2개, 화장실 하나지만 화장실도 크고 방도 크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연식에 비해서 컨디션은 아주 괜찮은 것 같고요. 바깥에 조경해 놓은 거 보시면 사장님 성품이 보이고, 안에 살림해 놓은 거 보면 사모님 성품이 보이는데, 편찮으셔서 많이 불편하심에 도 불구하고 살림을 이렇게 꼼꼼하게 깔끔하게 하고 계십니다. 조경 같은 경우 마당은 정말 돈으로도 저렇게 못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집은 토지랑 저 옆에 토지랑 1718평을 다 사시고 주택까지 사신다 그러면 4억 5천이에요. 요즘 건축비 많이 올랐죠. 이번에 전쟁통에 건축 자재가 30%나 올라서 지금 건축하시는 분들이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단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원자재 수입도 안 되고 있던 자재는 30%가 올라버리고 이러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4억 5천에 이만한 넓은 토지와 철근 콘크리트 주택, 이런 조경을 잘 해놓은 토지 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좀 넓은 토지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뒷산도 내산이면 좋겠다, 개발이 되지 않아서 영원하게 배산임수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런 주택이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꼭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가 있어요. 4억 5천에서 가격이 절충이 안 됩니다. 여러 번 그 문제 때문에 오셨던 분들 계셔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은 4억 5천은 꼭 받아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봐도 4억 5천에 이 정도 입지에 넓은 토지와 잘 가꿔놓은 정원 사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오셔서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원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매물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